후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발현이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더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힌 거예요. 암에 유전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발현이 안 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크다. 후성 유전학이 암 치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유전학이라고 하면 우리 불과 한 3, 40년 전에 아유 그게 유전병이래 유전이래 이러면은 얼른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거네,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다, 이렇게 주로 인식이 되다가 후성 유전학이란 말은 나중에 완성이 되는 유전학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부모로부터 어떤 소인의 유전을 물려받았더라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발현이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더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 암 치유에 있어서도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에 유전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발현이 안 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크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막 70%, 80%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90%라고까지도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 한 90%는 후천적 요소를 잘 관리하면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 소인을 가졌더라도 발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희망이고요. 후성 유전학적 요소로 발현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 습관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우리의 마음가짐, 음식, 수면을 어떻게 생활 습관을 만드는지, 또 호흡을 어떻게 깊게 하는지, 또는 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후성 유전학적에서 주로 연구하는 주 제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만 잘 온전하게 다스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의 95%는 근본 치유가 된다는 희망을 불러주고 있는 게 후성 유전학적 발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습관이란 말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여서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쉽다는 것은 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가진 습관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요.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습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습관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습관을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자신을 좀 객관화해 관찰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를 알게 해보려고 나도 모르게 쓰는 단어나 이거를 나도 모르게 쓰니까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적어보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최소 10명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주로 자주 쓰는 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알려줘봐 해갖고 한 10명 거 모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막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러는구나, 그랬네, 이렇게 그때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듯이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쓰는 언어를 첫 번째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자세나 동작이나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어요. 너는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오른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해, 주먹을 꽉 쥐면서 얘기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탐색이라고 하는데, 탐색해 보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적, 무의식적 뭔가 실마리나 엉어리가 찾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색하는 것, 요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나한테 익숙한 곳을 좀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익숙한 곳에 늘 있으면 그게
미세하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낯선 곳으로 가 있어 보면서 한 100일 정도 100일 이상 있어 보면 그때서야 예전에 익숙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객관화하는 힘을 그때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까짓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진지해지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비로소 좀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생활 습관병이란 말이 이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요. 그걸 하면 진짜 뿌리까지 근원까지 치유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에게 자세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까 언급 중에도 우리한테는 머리, 가슴, 배가 있다. 머리를 그냥 선명한 의식, 세밀하게 그 상징물이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까지를 세분화하는 그런 머리의 의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슴에 감정의 영역이 있죠. 느낌의 영역. 근데 머리카락만큼 세세밀하게는 아니지만 느낌도 몇 가지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머리카락만큼 세분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 아랫배 영역이에요. 아랫배는 깜깜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없기는요. 이게 있고 오히려 생명에 직결해요. 그것이 우리가 뭐 유전자이거나 이런 거고요. 아까 혈압을 조절하는 거, 체온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여기 막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건 의식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요만큼 되다가 조금 덜 되는 거를 한 며칠 일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이 170, 200, 250인 거는 바로 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안 느껴질 뿐 없는 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생명의 메인 바디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자세 습관입니다. 자세 습관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걸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제가 지금 머리의 생각, 가슴의 느낌, 그리고 아랫배의 무의식은 생명의 메인 바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루고 있다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생각 많이 하고 감정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요 아래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거나 그쪽에 주의를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머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 가슴 쪽에 많이 힘이 들어가는 자세는 생명의 원리에서 그게 오래되면 생명의 정반대로 갑니다. 생명의 메인 바디인 요 배꼽 아래쪽으로 주의가 많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중병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배꼽 아래에 주의를 둘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생명 시스템의 세 분야에 제대로 된 질서를 키우고요. 특히 암처럼 습관병, 무의식 이 병은 그거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무엇인가요? 예, 암 환자의 안 좋은 자세를 그냥 크게 말하면 배꼽 아래쪽에 허리, 다리 뭐 이쪽에 배꼽 아래쪽에는 내 주의가 전혀 가지 않고 늘 머리 쪽, 어깨 쪽, 가슴 쪽, 등 쪽 이쪽으로만 주의가 가는 자세. 걸으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자꾸 뭘 보고 뭐를 막 느끼고 이렇게 되는 자세를 보면 주로 자세가 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하체가 허리가 반드시 서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세는 생명력이 아주 멀어지는 자세이고요. 근원이 되는 생명력의 토대가 되는 그 무의식이 바탕이 되는 우리가 무의식이 우리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선명성은 있지만 10% 이내인 이것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생명 전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